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장교양 11월 30일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이제 금년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실버피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도 금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40분의 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장교양 시민감시단 회원들도 동시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버피 온라인 커뮤니티가 요양문화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요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요약하면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있고, 또 장교양 시민감시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장교양 학회를 설립하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의견들이 나오니까 이 내용의 연관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 하기도 벅찬데 뭐 세 가지씩이나 세 가지가 더 하죠.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많은 일을 한다고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떨어진 일이 아니고 다 같이 연계된 일이고, 그리고 저희는 민간 주도로 이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없이도 일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단법인 협회라든지 기관들은 협회 회원이 돈을 내야 일을 하고, 또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도와줘야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돈 없이도 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실제로 회원님들 또는 기관 운영자님들이 이런 게 뭐냐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과 장교양 시민감시단 그리고 대한장교양학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소통의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난 장교양 보험제도가 시작되고 8년 동안, 이제 9년째죠. 8년 동안 우리의 소통은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우리 현장의 이야기들은 들어주지 않고 오로지 보건복지부 입맛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맛대로,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싸인 울타리, 그 모습을 보면서 최순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보의 공유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소통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이나 제한된 소통의 방법,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교양 문화개혁의 첫 번째는 소통의 방법 개혁이다. 그래서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어떤 불만이라든지 바람이 있는지를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매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장교양 시민감시단은 왜 만들려고 하느냐, 아침에 밴드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모든 지금까지의 정책이라든지 모든 제도, 그 다음에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은 우리 현장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공익기관 단체, 그리고 한국장기요양학회를 중심으로 한 어영 교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입맛에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이 공무원하고 또 공적인 일을 많이 할 때 보면 그런 정부 기관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교수도 뽑죠.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가 가지고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로 잘립니다. 그 다음날로 위원회에서 잘리고 회원도 잘리고 하죠. 그렇게
울타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울타리 정책에서 만든 그런 정책들은 현장의 기관들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처벌하고 하는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정부 기관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들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무슨 처벌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이죠, 모든 것이.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시민감시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시민감시단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그 대학 교수 사회에서 옛날에는 대학 교수가 학생들만 평가를 했었지만, 학생들이 대학 교수를 평가하는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굉장히 대학 사회가 바뀌었고,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로 기억나는데 민간 언론이라든지 민간 단체가 정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의 모습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었죠. 지금은 뭐 너무 일방적이라서 그런 것도 통하지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장교양 시민감시단은 우리 장교양 기관 기관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발굴하고 계몽하고, 그래도 말이 계속 고쳐지지 않으면 적정한 법적 절차에서 고발하는 그런 정화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고쳐라, 잘못된 법과 제도에서는 고치는 노력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민심의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듣고 고쳐라 하는 것이 중점 사항이 됐습니다. 세 번째, 대한장기 요양학회는 왜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 장교양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 공익복지를 주장하는 대학 교수들, 또 한국장교양학회, 이런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교양 보험의 80% 이상의 큰 비중을 가지 역할을 하는 민간 장교양 기관들의 입김이라든지 의견들은 거의 무시된 채 통제하고 퇴출하고 압박하는 위주로, 그 다음에 수가를 통제하고 돈을 안 올려주면 알아서 나가겠지, 응? 통제를 강화하면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지, 이런 전략이 공공전략 아닙니까? 그런 전략에 대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도 태도를 바꿔서 정말 장교양보험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 기관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그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요양문화가 개혁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장교양 시민감시단, 대한장교양학회, 모든 것이 소통 문화를 바꾸는데 현장의 소리를 듣고 탁상에서 하는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의 소리를 바로 듣고 하자 하는 시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잘 안 내시죠? 3개월 동안 후원금을 내라고 여러분 부탁했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700만원 정도 거쳤죠? 700만원에서 이번 지역 순회,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이제 교재도 만들고 뭐 없는 돈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제 개인 돈도 쓰고 있죠. 이런 소통의 문화를 바꾸지 않은 정책이 계속 만들어지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같은 것이 보건복지부에도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정자나 이런 정책 위반자들도 꼭 참고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지만 개념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실버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교양 시민감시단 회원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약 14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분이 10분, 30분, 50분의 역할을 합니다.
금방 3,000명을 우리가 12월 말까지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100만 명을 모으는 캠페인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요양문화를 바꾸고, 여러분의 참여가 전부 다 여러분의 부조리를 바꾸고, 요양시장이 정말 어르신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요양문화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 장교항 시민 감시단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달리는 장교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